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요, 주말 영상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나 지금 큰 변곡점에 와 있는지, 10만 전자, 내년에 20만 전자,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좀 중심을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완전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탈바꿈하는 그 초입에 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 반도체, 특히 이제 파운드리의 요체는 뭐냐면 천문학적인 자본 투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회사가 없어요. 여러분 TSMC하고 경쟁하는 회사, 그나마 삼성전자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없죠. 인텔도 지금 낮아빠졌고 없어요. 기술을 구매해줄 고객을 또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천문학적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파운드리에. 그렇게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고객사를 또 확보하지 못하면 그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텔. 우리도 조금 비슷했는데 지금 애플이나 아니면은 테슬라가 나타나서 좀 살아나는 분위기죠. 자, 이런 산업 구조에서 핵심 고객과의 연대는 단순한 수요 확보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자, TSMC가 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주하게 된 배경도 애플이 있었습니다. 애플과의 그 끈끈한 결속, 요것 때문이죠. 요것 때문에. 자, 여러분, TSMC하고 애플의 동맹은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가장 성공적인 파트너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TSMC가 삼성전자보다 파운드리가 처음에는 못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TSMC가 지금과 같이 막강한 회사가 되었던 건 뭐다? 애플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애플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 자, 삼성전자가 제2의 TSMC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왜 그렇게 형성이 되고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지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SMC하고 애플은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서 서로 이제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사의 진입을 아예 차단하는 강력한 공생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TSMC하고 애플은 서로 경쟁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TSMC한테도 경쟁 회사는 삼성전자고 애플한테도 경쟁 회사는 삼성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TSMC하고 애플의 그 철옹성 같은 그 자리가 이제 계속 왔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밀려난 삼성전자는 설 자리가 지금까지는 위태로웠죠. 그래서 요 기로에서 따낸 이 테슬라와의 계약은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이 굳어진 시장 구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이 가능성의 불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테슬라의 AI6 그냥 반도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애플을 뛰어넘을 만한 엄청난 잠재력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TSMC하고 애플의 이 연합의 단초에는 이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자, 2009년, 2010년 요때 애플은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를 위한 이 자체 프로세서를 개발하면서 삼성 파운드리를 그때는 사용을 했었어요.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 조금씩 이제 아이폰의 강점으로 아이폰이 실제 이제 본인들이 맞춤형 칩을 만들고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이 스마트폰 라이벌 삼성이 아닌 다른 제조사 모색에 나섭니다. 그렇게 선택한 곳이 누구다? TSMC입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아이폰은 매년 출시가 되고 매년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엄청난 판매량은 TSMC의 견고한 현금 흐름을 보장을 해줬죠. 자, TSMC가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엄두도 못 내는 수준의 R&D, 연구개발이나 또 설비 투자,
고객사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설비 투자하고 R&D 하는 거예요. 그래서 TSMC가 지금까지 이렇게 컸었던 건 사실은 애플 때문이다. 애플 덕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첨단 공정에 TSMC가 앞서갈 수 있었고, 또 계속 레퍼런스를 쌓다 보니까, 경험을 쌓다 보니까 수율도 잡아갈 수 있었고, 자, 이런 우위는 다시 더 좋은 칩을 확보한 이제 애플의 이제 제품 차별화를 이어졌습니다. 자, TSMC가 좋은 공정을 또 개발하면 애플이 다 선점해버리고, 그러니까 완벽한 윈윈의 선순환 구조를 지금까지 만들었던 겁니다. 이 관계의 정점은 애플이 이 TSMC의 최신 공정을 먼저 독차지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실제로 2023년 TSMC가 생산한 3나노 공정 초기 물량은 지금 애플이 전부 가져갔어요. 이제 경쟁사들은 몇 개월 동안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 2나노 공정 칩 역시 지금 애플이 가장 먼저 도입할 예정입니다. TSMC 입장에서도 애플의 독점적인 파트너로 이제 대규모 주문을 확보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의 공동 전선이 라이벌 접근을 막는 지금 해자를 구축한 셈인데, 자,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이 애플과 TSMC의 연합전선이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 이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자, 그 대표적인 회사가 누구다? 테슬라다. 근데 테슬라만 그럴까요? 나머지 AMD나 퀄컴이나 엔비디아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가격이라든지 그러면서 제2의 파운드리 회사를 찾고 있는데, 그 대안이 누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를 제가 좀 이따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TSMC는 애플과 손잡기 예전하고 비교하면 완전 급이 다른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애플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 거의 70%대에 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한 자릿수까지 내려왔죠. 물론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TSMC도 한계에 왔다. 이제 다음 기회는 기회가 삼성전자에게 왔다라고 보는 부분도, 자,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 규모에서 아직까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투자금은 작년에 10조, 올해 5조. TSMC는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작년에 41조, 올해가 한 50조, 6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폭등할 불씨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 지금부터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최근 테슬라와 체결한 이제 165억 달러, 한 23조 규모의 공급 계약이 저는 이 가능성의 촉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웨이퍼 가격을 바탕으로 이번 계약 물량을 추정해 보면 약 8년 동안 매월 한 7,000장, 8,000장, 많으면 10,000장 테슬라하고 그 정도 웨이퍼를 공급할 걸로 봅니다. 10,000장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TSMC가 월 한 10만 장이 넘는 웨이퍼를 애플에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걸 감안하면 아직 미약한 물량이죠. 규모는 초라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전자, 20만 전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테슬라가 상징하는 미래입니다. 테슬라가 상징하는 미래.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둘러싼 논란은 많죠. 지금 트럼프하고도 지금 막 싸우고 있고 막 난리인데, 물론 그런 논란이 있지만, 그분이, 일론 머스크가 이 세기의 어떤 혁신가임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급진적인 이 혁신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자, 현재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로보택시,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게 뭐냐면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 도조. 요 개발에 전력을 하고 있죠. 도조를 통해서 AI 기업으로 변모하고 엔비디아와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조는, 슈퍼컴퓨터는 이게 완전히 자동차하고도 연결되고요, 로봇하고도 연결되고요, 다 연결되는 완전히 그러한 슈퍼컴퓨터를 이제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데,
저는 이제 수천 개의 작은 컴퓨터, 이 노드로 구성돼서 이 노드마다 뭐 CPU 그리고 GPU 이런 것들이 달리는 방식이죠. 요 개발에 만약에 성공하면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고 로보택시 같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단순히 테슬라만 쓰일까요? 나중에는 상당 부분 자동차들이 테슬라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테슬라와의 이런 협력을 하는 것은 정말 삼성전자에게는 천운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향후에는 애플을 넘는 그러한 엄청난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와의 계약으로 생산할 이 AI6 칩이 그저 단순한 어떤 뭐 차량용이 아닌 이게 하나의 새로운 시장. 예전에 애플과 TSMC가 처음 그렇게 서로 공생관계를 맺으면서 시작한 그 시발점이 이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저는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테슬라 계약은 삼성전자가 이 TSMC 독주 체제의 틈을 파고들 또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욱 이게 사실상 모든 팹리스 업계는 삼성 파운드리의 성공에 이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애플마저도 어느 정도는 삼성전자와의 향후의 협력도 충분히 지금 당장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지 센서이긴 하지만 애플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향후에는 분명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TSMC의 독주는 고객들에게 가격 협상력 약화 그리고 공급망 리스크를 의미하기 때문에 퀄컴, 뭐 AMD 이런 뭐 그 회사들은 TSMC를 견제할 만한 제2의 공급처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전에 이 파운드리 사업 도약을 노렸던 인텔 같은 경우에 고객 확보가 결실로 이어지지 못했죠. 본인은 지금 뭐 1.8나노, 제가 뭐 기회 되면 또 인텔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말 나온 김에. 그래서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AP 시장의 절대 강자인 퀄컴을 고객으로 확보했다고 2021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지금보다 거의 한 4년, 5년 전에 당시 이제 팻 겔싱어죠. 인텔 CEO가 퀄컴이 2024년부터 제품 일부를 인텔의 2나노 공정에서 생산할 것이다. 요렇게 막 하여튼 난리치고 하여튼 그랬던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협력은 결국 중단됐습니다. 왜? 비용 문제, 그리고 기술 로드맵 변경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안 나오다 보니까 제품이. 그래서 저는 인텔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없어지면서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엄청난 지금 기회가 열렸다.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AI6 칩을 2나노 공정에서 약속된 수율과 성능에서 생산만 된다면, 그런데 요 수율, 2나노 수율을 양산이 본격화되는 게 2026년, 202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은 많다. 지금 삼성전자와 그 2나노의 수율이 한 60%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는 뭐 40%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시간도 충분하고, 요 부분에서 서로 윈윈 하면서 잘만 된다면 삼성전자 제2의 애플과 TSMC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AMD, 엔비디아가 붙으면서 삼성전자의 그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엄청난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변곡점 초입에 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깨알같이 전달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